이번 시간에는 우리 컨트롤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가 폼이죠. 폼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비어있는 이런 상태에다가 우리가 뭔가 이 폼에다가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레이블을 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입력 상자, 텍스트 상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하이폼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명령 단추 같은 것들 집어넣고 옵션 단추 같은 것들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폼에다가 폼이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보고 전부 다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해서 컨트롤 그렇게 되면 이제 폼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그런 것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매크로나 이제 함수 같은 그런 명령을 실행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래픽 개체를 보고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컨트롤의 종류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폼이나 보고서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 형태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표현하더라. 해서 컨트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곳, 표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들이 컨트롤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폼이 이제 디자인북의 상태로 우리가 실행이 되면 이제 폼 디자인 도구라는 게 따로 메뉴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 폼 디자인 도구에서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수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이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바운드 컨트롤이 있고요. 언바운드 컨트롤이 있고 계산 컨트롤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운드 컨트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제목 같은 것들 말고요. 지금처럼 이런 것들 이런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제 상품 번호랑 연결시켜주고 이 텍스트 상자를 이제 분류랑 연결시켜주고 상품명이랑 연결시키고 판매가랑 연결시키고 매입가랑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켜서 이제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테이블이나 쿼리에 작성한 그런 상품 번호, 분류, 상품명, 판매가, 매입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리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테이블 쿼리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트롤을 보고 우리가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현재 날짜하고 여기 언바운드하고 써 있죠. 여기도 지금 언바운드라고 써 있죠. 언바운드라고 써 있는 이런 것들은 원본 데이터랑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컨트롤을 보고 우리가 언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제목들 있죠. 이런 제목들, 이런 제목들은 이런 곳에도 실제 데이터랑 연결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언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뭐 선을 긋거나 사각형 테두리를 칠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언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고 계산 컨트롤이다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 만약에 내가 여기 언바운드라고 돼 있는데 현재 날짜 여기에 날짜가 표현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now라고 쓰게 되면 실행할 때마다 이제 now라는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현재 컴퓨터 시간 날짜를 전부 다 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판매가 평균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곳에다가 판매가의 실제 평균이 구해질 수 있게 우리가 AVG라는 평균관 함수를 써서 이제 식을 쓸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계산 컨트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자세한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운드 컨트롤 하고 나왔습니다. 바운드 컨트롤은 이제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필드가 컨트롤이랑 이제 원본 데이터로 그렇게 연결된 거를 보고 우리가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원본 데이터랑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그곳에는 연결된 데이터가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입력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필드를 여러 개의 컨트롤에다가 바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텍스트 상자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똑같이 상품 번호를 여기도 연결시키고 여기도 연결시키고 여기도 연결시키고 똑같은 상품 번호라는 거를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시킬 때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 상자 만들어 놓고 그 컨트롤을 작성하고 나서 그 컨트롤을 선택한 상태로 우리 속성 시트 창이 있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지정해서 이제 바운드 컨트롤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바운드 컨트롤이요. 언바운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필드랑 해당 컨트롤을 서로 연결하지 않은 그런 컨트롤을 보고 우리가 언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언바운드 컨트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레이블은 이제 제목 쓰는 칸이죠. 그런 칸들, 그리고 선이 됐든 직사각형이 됐든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는 연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언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랑 연결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바운드, 언바운드 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산 컨트롤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런 테이블 쿼리에 있는 필드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식을. 원본 데이터로 이제 식을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 보고 우리가 계산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해서 내가 계산 컨트롤을 이용할 때는 컨트롤 원본 속성 창에다가 맨 앞에다가 는을 먼저 입력하고 그리고 내가 식을 작성해 주면 돼요. 함수를 쓰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그런 식을 우리가 지정해 주면 그게 이제 계산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함수를 써서 이제 만약에 내가 계산 컨트롤을 만들었어요. 그런 데이터는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입력을 못 하더라. 왜? 함수를 써놨으니까 실행될 때마다 그 함수가 실행되면서 그거에 대한 해당 결과값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컨트롤은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운드 컨트롤이 뭔지, 언바운드 컨트롤이 뭔지, 계산 컨트롤이 뭔지 각각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런 컨트롤들은 폼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특징 파악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이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컨트롤 작성할 때 우리가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 화살표 모양 있죠. 얘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해주냐? 얘네 이제 각각의 컨트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거나 이제 각각의 영역 같은 것들을 선택하거나 폼 같은 그런 개체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화살표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 이제 텍스트 상자다 뭐 레이블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이제 컨트롤이 있는데 이 컨트롤들 자세히 좀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텍스트 상자하고 나왔습니다. 텍스트 상자는 지금처럼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이제 폼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그런 데서 사용되는 그 데이터, 원본이 있죠. 원본 데이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산식 같은 것들이나 함수 같은 것들을 이 안에다가 입력을 해요. 입력해서 우리가 계산 컨트롤러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제 컨트롤 원본을 계산식 함수로 지정하게 되면 그 계산한 결과 값을 우리 텍스트 상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텍스트 상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이라는 아이요. 레이블이라는 아이는 그냥 제목이에요, 제목. 지금처럼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다가 이제 우리가 제목 같은 것들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게 레이블입니다. 해서 제목이 됐든 캡션이 됐든 설명이 됐든 이런 텍스트, 문자를 우리가 표시하는 그런 컨트롤을 보고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이런 레이블을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캡션, 속성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얘는 단순하게 그냥 제목 같은 것들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필드가 됐든 식의 값 있죠. 값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 놓고 우리 키보드에 보면 탭키 있잖아요. 탭키를 눌렀을 때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단순한 제목이기 때문에 탭 순서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컨트롤에 첨부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레이블이라는 아이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단추요.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게 해라. 이런 형태의 우리 단추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명령 단추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내가 이런 명령 단추를 이용해서 특정 레코드를 찾거나 아니면 인쇄 같은 것들 그런 특정 기능을 실행시킬 때 사용되는 그런 컨트롤을 보고 우리가 명령 단추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레코드를 찾아라, 이전 레코드 찾아라 라고 그렇게 지정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인쇄가 되게,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장이 되게,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세로 고침이 되게,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폼을 닫을 수 있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명령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런 단추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탭 컨트롤이요. 탭 컨트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엑셀에 보게 되면 워크시트 있죠. 그런 형태로 탭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탭 형식의 대화 상자를 우리가 작성하는 그런 컨트롤을 보고 탭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작성된 탭 컨트롤은 다른 컨트롤의 탭 컨트롤로 우리가 복사를 하거나 추가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탭 컨트롤이요. 해서 이 네 개 중에서는 우리 텍스트 상자 있죠.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블이라는 거 얘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옵션 그룹하고 나왔습니다. 이 옵션 그룹은 지금처럼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해서 요 한 그룹 안에서는 하나의 옵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곳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제 확인란 같은 거, 옵션 단추, 그리고 토글 단추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 보고 우리가 옵션 그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상자예요. 콤보 상자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우리가 콤보 상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콤보 상자죠. 얘는 이제 텍스트 상자랑 목록 상자랑 결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콤보 상자라 그래요. 텍스트 상자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목록 상자다 그럼 지금처럼 yes, no 하고 목록이 쭉 내려가는 거.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도 되고요. 내가 요 칸에다가 특정 글씨 같은 것들을 입력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콤보 상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yes다 no다 해서 우리가 직접 값을 입력을 해도 되고요.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곳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콤보 상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드 목록 같은 것들로 우리가 콤보 상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록 상자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됐을 때 그 여러 개 값 중에 몇 개만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의 값만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을 보고 콤보 상자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선하고 직사각형이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선이 됐든 직사각형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는데 사용되는 그런 컨트롤을 보고 선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토글 단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형태를 보고 우리가 토글 단추라 그래요. 토글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상태를 번갈아 가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 뭐 한영키 같은 거요.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어,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한글, 한 번 누르면 영어, 그런 식으로 두 가지 값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토글 단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 네 가지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콤보 상자예요. 콤보 상자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목록 상자하고 나왔습니다. 목록 상자는 아까 콤보 상자랑 비교했을 때 콤보 상자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에다가 목록 상자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거라 그랬죠. 그게 이제 콤보 상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목록 중에서도 우리가 뭔가 한 개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도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이제 목록 상자, 목록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랑 비슷한데 얘는 입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데이터 입력은 못하더라. 못하고 목록에 있는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트롤을 보고 우리가 목록 상자라 그래요. 목록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나타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 값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이제 목록 상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란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는 체크박스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값 중에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우리가 선택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확인란이요. 그래서 얘는 하나 이상의 값을 선택할 수 있더라. 옵션 단추요. 옵션 단추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가 옵션 단추라 그러고, 이 옵션 단추는 여러 개 값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할 수 있다. 딱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보고 우리가 옵션 단추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보고서요. 폼 안에다가 또 다른 폼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보고서에다가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하이 보고서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컨트롤이에요. 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개 데이터를 한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데, 이제 1대 다관계에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죠. 그런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그렇게 표시해주는 컨트롤을 보고 우리가 하이 보고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말 그대로 그림 같은 것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폼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그 안에 그림을 표시하는 그런 컨트롤을 보고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불러온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OLE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XS 내에서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목록 상자예요. 목록 상자하고 확인란하고 옵션 단추 있죠?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의 종류는 이런 게 있다라고 잘 기억하시고 특징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